날이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폭염경보도 내려져 있고, 좀 여러분들 건강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하지 않을까. 물론 여러분들 지금 어리고 막 혈기왕성하고 해서 병에 잘 걸릴 것 같진 않겠지만, 그래도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두는 것, 유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제 건강에 대해서는 맹신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얼마 전에 장염에 걸려서 수업도 제대로 못하고 집에서 좀 갤갤거리고 있어서 지금은 많이 약 먹고 나서 많이 좋아진 상태이긴 하지만 몸이 아프고 나니까 내 건강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게 되더라고. 그래서 요새는 이제 홍삼도 좀 먹고, 여러분들도 홍삼 많이 드셔보세요. 홍삼 요새 그 추출액 많이 팔잖아요. 그런 거 여러분들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더군다나 여러분들 집중력이 많이 필요한 시기인 거니까. 그래서 여름 잘 나서 2학기 때가 됐든 아니면 뭐 혹시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 수능을 준비하는 데까지도 잘 건강을 잘 챙기기 바랍니다. 내가 아파보니까 힘들더라고 많이. 이번 영상에도 우리 독해, 비문학을 어떻게 좀 처리할 것인지를 보는데, 사실 지금 이번에 풀이할 그 지문은 1학년 지문입니다. 1학년 지문. 1학년 수준의 지문인데 지금 최근의 경향을 잘 보여주고 있는, 사실 우리가 기출문제를 공부하는 이유가, 사실 기출문제가 두 번 다시 시험에 나오지 않죠. 그것이 평가원이 낸 것이 됐든 아니면 그 교육청에서 낸 것이 됐든, 물론 이제 문학의 경우는 반복될 수 있긴 하겠지만 비문학의 경우는 결코 같은 지문이 두 번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출문제를 공부하는 이유는 그 기출 지문, 그 지문을 통해서, 왜냐면 결국에 독서에서 글의 구조는 매번 반복되기 때문에, 이런 구조일 때 이런 구조가 나타나면 우리가 글을 어떻게 좀 읽어야 되는가, 글을 읽어가면서 글의 구조를 또한 어떻게 파악하는 것인가, 그것은 제재가 달라질지언정 그 구조를 파악하는 방법이나 구조를 활용하는 방법은 동일하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기출문제를 보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처음 보는 지문들도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파악할 수 있는, 혹은 글의 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 훈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1학년 지문이긴 하지만 2학년, 3학년들에게도 많은 좀 뭐랄까 시사하는 점이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지문이 어려운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렵지 않은 지문의 구조를 파악하는 훈련, 연습을 하면 자연스럽게 어려운 글에 대해서도 이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거거든. 아니, 어렵다고 해서 특별한 방법이 있거나 쉽다고 해서 방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번 시간에 살펴볼 지문은 많은 시사점이 있다. 최근에 이제 지문이 길어지면서 이제 융합 지문이 나오죠. 우리가 독서에서 보게 될 지문들이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예술, 이렇게 5가지 제재에 지금 이런 제재를 섞어서 내는 이제 지문이 나오게 되는데, 지금 이제 이 지문에서의 해설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과학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읽어보면 사실 과학에 해당하는 부분은 앞부분밖에 안 되거든.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글을 이제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기 전에 먼저 문제를 푸셔야 하는 거 알죠? 먼저 풀고 지금 영상을 보셔야 합니다. 같이 뭐 읽으면서 나는 아직 잘 연습이 안 되었으니까, 훈련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같이 보는 게 아니라 먼저 보고 난 다음에 보는 게, 먼저 이제 여러분들이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 보는 게 여러분들 공부에 도움이 되는 거니까. 거기에 이제 해설을 보면 지금 과학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최근에 그런 경향을 본다면 사실은 과학에 여기 있네, 바로 옆에 기술이 접목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최근에 나오는 그런 융합 지문에 보여주는 것을 이제 상당 부분 보여주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 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전반부, 그 다음에 후반부. 이 전반부와 후반부 기준이 이제 후반부의 한 편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럴 때 이 앞부분이 이제 바로 과학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면 음파인 거죠. 음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면, 여기에서는 이 음파가 적용된
기술들이거든. 물론 사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적용된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기술의 부분으로 우리가 볼 수 있거든. 어려운 지문은 아니고 그 다음에 문제들도 마찬가지 1학년 지문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긴 하지만 지금 이 글의 구조를 파악하면서 이 글의 구조와 관련해서 앞으로 우리가 이런 유형의 지문을 볼 때 어떻게 좀 처리를 해야 하는지 그걸 알려주는 부분이 참 많다. 그런 면에서 상당히 좋은 지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지문이 좋은 지문이 아니야.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훈련할 수 있게끔 그리고 앞으로 대처가 가능하게끔 하는 것이 좋은 지문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의 국어는 그런 것 같아요. 단순하게 여기에 나오는 지문을 설명해주고 문제를 해설해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지문,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보는 이유가 되는 거지. 이 지문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것, 그 방향에 맞춰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공부이지 않을까. 그렇게 해야 의미가 있는 거고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달라지는 거죠. 흔히 이렇게 얘기하잖아. 이렇게 학원 홍보물 보면 그런 것들이 많죠. 우리 학원은 이제 고기를 잡아서 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준다. 바로 그 측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설이 길었네요. 그만큼 이 지문이 우리가 지금 이제 비문학 독서를 연습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많은 힌트를 줄 수 있는 지문이기 때문에 좀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지문을 좀 살펴볼게요. 소리는 진동으로 인해 발생한 파동이 전달되는 현상으로 끊어서 우리 지금 그동안 잘 해왔잖아. 그래서 하나하나 일일이 우리가 어떻게 좀 읽어야 되는지 거기까지는 얘기하지 않을게요. 지금 어느 정도 우리가 훈련을 해왔으니까 지금 이제 글의 구조가 어떻게 되고 이제 필요한 부분 어떻게 파악하는지 기본적으로 이것만 설명을 하면 우리가 이제 밑줄을 칠 때는 당연히 읽고 난 다음에 쳐야 되는 거고 지금 지문이 길어지면서 일어나는 현상이 문장 또한 길어지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긴 문장을 적절하게 끊어가며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돼요. 소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네. 진동으로 인해 파동이 전달되는 현상을 이제 소리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계속 이때 전달되는 파동을 음파라고 한다. 음파는 일정한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직진성이 있고 물체에 부딪히면 반사되는 성질을 갖고 있네. 결국 1문단을 통해서 우리는 이 지문은 뭐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음파에 대해서 설명하겠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가지면서 그 틀을 형성을 하면서 두 번째 문단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 이제 두 번째 문단에서는 본격적으로 음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 음파의 특성을 제시하고 있지? 그걸 이제 확인을 해야죠. 음파는 주파수의 크기에 따라 고주파와 저주파로 나뉜다. 이제 이런 거. 이런 표현들 보면 이제 우리 머릿속에서 이제 어떻게 돼야 돼? 음파에는 지금 고주파와 저주파가 있는 거구나. 지금 이 형태가 우리 머릿속에서 이제 틀을 잡아야 된단 말이야. 처음에 1문단에서는 먼저 음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지금 2문단은 그 음파를 설명하기 위해서 고주파와 저주파로 나누고 있는 거지. 계속 봅니다. 그러면서 먼저 고주파에 대해서 설명을 하네. 고주파는 직진성이 강하고 작은 물체도 반사가 잘 되며 작은 물체도 반사파가 잘 생기며 물에 흡수되는 양이 많아. 물의 흡수가 많이 된대. 그 다음 수중에서 도달 거리가 짧다. 양이 많아, 거리가 짧다.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지금 고주파의 특성, 그 다음에 특성 이렇게 되는 거죠. 반면 사실은 지금 여기 당연히 고주파와 저주파가 나눠졌으니까 이 둘의 이제 공통점과 차이점을 생각하면서 보는데 당연히 뭐가 부각이 되겠어? 차이점이 부각이 되겠죠. 그럼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것은 공통점이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얘를 통해서 충분히 여기다가 밑붙이지 않아도 돼. 왜냐면 당연히 반대가 될 테니까 얘는 직진성이 강하대. 그럼 얘는 약할 거고. 그 다음 반사파가 잘 생긴데 그럼 잘 안 생길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도달거리가 짧대. 그러면 도달거리가 길 거란 말이야. 흡수되는 양도 당연히 적어서 이렇게 될 거고. 우리가 지문을 읽는다는 것은 글에 나오는 내용을 정리한다 이렇게 됐는데 어떤 것을 정리하는 거냐면 정보를 정리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럼 이제 그 정보의 양이 계속해서 지문이 길어지니까 늘어날 거란 말이야. 그럴수록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야 되는 거냐면 관계, 짝을 맺어줄 수 있어야겠다. 그렇게 짝을 맺어서 정보를 처리하게 되면, 정리하게 되면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부담량을 줄일 수 있다. 지금 우리가 자꾸 그런 연습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물론 밑줄을 치긴 해야 하긴 하겠지만 이미 고주파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충분히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연결 지을 수 있는 대상들이니까 안 쳐줄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 물론 처음에 연습할 때는 쳐야겠지만 지금 이런 훈련이 잘 되어 있다. 내가 지금 글을 잘 읽었다고 한다면 지금 이 고주파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처리해 주면 되는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문단은 고주파와 저주파의 특성을 좀 설명을 했습니다. 세 번째 문단입니다. 음파는 파동을 전달하는 물질의 밀도가 높을수록, 이제 새로운 거네. 지금 파동을 전달하는 물질 밀도가 높을수록 속도가 빨라진다. 속도가 빨라진다. 어디에서 파동을 전달하는 물질? 물속이 되겠지. 뭐. 아까 전에 물을 얘기하고 있었잖아. 지금 어디 있어? 물에 흡수되는 양이 많다고 해서 물속이라고 생각을 해야죠. 여기서는 얘를 통해서는 요거 물을 말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지금 독해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거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음파의 속도는 공기 중에 비해 물속에서 훨씬 빠르다. 지금 앞에서 뭐야? 밀도 얘기했던 거잖아. 그럼 여기 숨은 내용이네. 이제 이런 게 추론인 거야. 공기 중에 비해 물에서 속도가 빠르다. 이렇게 됐죠.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에 어떤 내용도 숨어 있는 거야? 밀도가 뭐가 더 크다? 물. 지금 이거를 통해서 밀도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해주면 더욱 좋겠다. 지금 사실 이거와 관련되는 문제가 첫 번째 문제에도 있는 거잖아. 알 수 있는 것에서. 그건 추론은 특별하게 새로운 내용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야. 충분히 있는 내용에서 판단할 수 있다는 것. 계속 봅니다. 또한 음파의 속도는 물의 온도나 압력에 따라 물의 온도 끊어서 나 압력에 따라 바뀌는데 일반적으로 수온이나 수압이 높아질 경우 여기 물의 온도를 수온으로 바꿨고 그 다음에 압력을 수압으로 바꿨고 물론 어려운 단어는 아니긴 하지만 여기서 알려주는 게 바로 뭐겠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수준의 어휘력이 좀 뒷받침이 되면 글을 좀 더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처리할 수 있다,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같은 얘기인 거지 뭐. 지금 수압이 높아질 경우 여기 이 부분이네. 높아질 경우 속도가 빨라지고 낮아지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느려지겠지. 300m 이내의 수심에서 음파는 초당 그만큼 속도로 나아간대. 사실 국어에서 구체적인 숫자가 나오면 크게 유념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국어 문제지 뭐 수학 문제 푸는 거 아니잖아.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돼요. 어쨌든 여기에서 3문단에서도 마찬가지 지금 이 음파에 대한 특성을 설명하고 있었던 거죠. 속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네. 여기서는 속도. 그래서 음파의 속도에 관련되는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밀도랑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수온과 그 다음에 수압. 이렇게. 그래서 결국 지금 3문단까지도 다 뭐에 대해서? 다 음파에 대한 기본적인 특성을 설명해 주고 있었던 거지. 이게 일종의 뭐로 작용할 수 있느냐? 그 다음 봅니다.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한 거야. 이거는 좀 지워도 되겠죠? 어려운 거 아니니까. 지금 여기에서 중요한 거 한편. 제가 우리 그 접속어에서는 이제 세모를 치면서 우리가 생각하기로 했었잖아. 그럴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이 한편과 그런 데가 있었죠. 얘네들의 기능이 뭐였어? 얘네들의 기능은 전환이야.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 대상을 바꾼다가 되는 거거든. 한 편이 나오면 내용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전환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뭐 하기로 했냐면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번 정리하고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3문단에서 지금 1문단에서는 음파 얘기했던 거고, 그 다음에 2문단에서는 음파와 고주파를 나눠서 설명했고, 그 다음에 3문단에서는 다시 이 음파의 속도와 관련해서 설명을 해줬지 라고 머릿속에서 한번 정리하고. 왜 그러냐면 이거는 지금 지문이 그렇게 길지 않고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의식적으로 나눠서 생각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처리할 수가 있어. 하지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지문의 구조는 지금 최근의 유행을 보여주는 구조란 말이야. 두 개의 내용을 섞어주고 그 다음에 지문을 길게 할 수 있는 손쉬운 방법인 거라고. 무슨 말이냐면 앞부분에 먼저 뭐 하는 거야? 배경 지식을 막 깔아줍니다. 여러 가지 개념들 설명해주고 개념 간의 관계를 설정해주고 설명해주고 특성 등을 쭉 나열해준다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설명할 대상을 어디로? 4문단이나 5문단 4문단이나 5문단으로 어떻게 하는 거야? 끌어내리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4문단부터 어떻게 될 수 있게 3문단까지 설명했던 배경 지식들을 뭐 할 수 있게? 적용해 볼 수 있게. 궁극적으로는 4문단부터 나온 내용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지. 만약에 앞부분의 것을 설명하려고 한다. 그 글이 앞부분의 것을 설명하려고 한다면 사실 그걸로 쭉 이어갔어야지. 이렇게 한 편이나 혹은 새로운 대상을 제시하지 말고. 그런데 여태까지 개념 설명하고 그 개념에 대한 특성, 관계를 설명하고 난 다음에 왜 넘어가냐고. 왜? 뒤에 거로 설명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지문이 길어. 지금은 이제 한 3분의 2가량밖에 안 되죠. 그런데 이런 구조인데 지금 한 전체.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지를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 1쪽 여기 짝수 페이지죠. 짝수, 홀수 이렇게 페이지로 이렇게 넘겨면서 책자 형태로 이제 보게 될 거 아니야. 그럴 때 지문이 이렇게 한 면, 두 면, 세 면, 네 면으로 보인다면 긴 지문으로 어디까지? 여기까지가 최근에 이제 긴 지문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짧은 지문은 딱 요 면만 차지하고 지금 그렇게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 거잖아. 지문이 길어지고 있다고. 그러면 지금 얘에서 보이는 것처럼 어떻게 되느냐? 이쯤에서 나눠진다는 거야. 절반에서. 그럼 여기까지는 지금 우리 과학 얘기하고 있는 거고 지금 여기부터는 기술 얘기하고 있거나 아니면 뒤에 있는 거를 한 지문이야. 그러니까 과학이 됐든 기술이 됐든 한 지문이야.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앞에는 배경 지식을 설명해주고 여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설명해주는 대상들이 나오기도 한다는 거지. 뭐가 됐든 똑같단 말이야. 뭐가 됐든 어떤 식이 됐든 지금 처리하는 과정, 내용을 정리하는 과정은 동일하다는 거. 그거를 지금 이 지문을 통해서 연습을 하는 것. 사실은 이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풀이 과정과 그 다음에 제가 이 지문을 접근하는 과정이 그 과정을 비교하는 게 공부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부분은 제대로 잘 읽어낸 거구나. 아니면 아직 내가 이 부분은 좀 부족하구나. 이런 판단을 해야 된다고. 그래야지 달라져. 그거 안 되면 안 달라집니다. 됐죠? 지금 그런 지문을 보여주는 게 바로 얘다. 아주 좋은 지문이라고. 충분히 연습할 가치가 있는 지문입니다. 사실은 1학년 지문 하면서 독서 지문은 안 하려고 했거든. 왜냐면 쉬운데 못하러 설명을 해. 그런데 얘는 쉽지만 구조가 아주 매력적인 최근에 잘 나오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얘를 통해서 이렇게 내용이 전개될 때는 이렇게 접근을 하면 되는 거구나. 그 생각을 좀 하자. 계속 볼게요. 한편 음파는 이러한 속성을 바탕으로 어업과 해양탐사, 지구환경조사, 군사정도 등으로 폭넓게 사용된다. 음파를 활용하는 대표적인 예로는 물고기의 위치를 탐지하는 어군 탐지기와 지구온난화와 지금 대표적인 예하면서 지구온난화 관련된 실험을 들 수 있다. 그래서 5문단은 이제 뭘 설명하는 거야? 지금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구체적 사례잖아? 지금 대표적인 예야. 우리가 예로 구체적인 사례는 무조건 어떤 내용으로 연결된다고 해서 앞에 나온 내용과 같음으로 연결된다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어군 탐지기가 됐든 지구온난화가 됐든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여기다가 다 어떻게 연결하면서 바꾸면 적용하면서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지. 앞에 나오는 것이 개념이다 라고 한다면 지금 이 사례에다가 적용을 하면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야. 그런 측면에서는 과학지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런데 생각해봐. 야, 우리 사례를 이렇게 길게 설명한 글이 있었냐? 지금 개념 설명은 1, 2, 3문단밖에 끝났어. 근데 사례 설명도 4, 5, 6문단에서 이어지고 있다고. 절반이야, 절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계속 봅니다. 그래서 먼저 어군 탐지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네요. 어군 탐지기는 음파가 물체에 부딪혀 반사되는 원리를 당연히 이거는 그냥 쭉 읽어가면 돼. 그래서 연결되는 부분만 확인을 하는겁니다. 고깃배에서 발신한 음파가 물고기에 부딪혀 반사되는 방향과 속도를 분석하여 물고기가 있는 위치를 알아낸다. 문제될 거 없죠? 예를 들어 이렇게 될 때 돌아왔다면 이만큼 되는 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구체적인 수치는 지금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 거리에 있으면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는 물고기를 찾으래. 가까운 거리래. 뭐 써야 되겠어? 뭐 써야 되겠어? 반사파가 잘 생기는 이 부분이 포인트가 되겠네. 이게 만약에 지금 2학년이나 3학년용 문제 지문이었다고 한다면 아마 이 부분은 뺐을 거야. 고주파 했을 때 빼고 그 다음에 먼 거리 했을 때 빼고 이 부분 빼고 얘기를 했을 거라고. 그러면서 문제로 냈겠지. 1번 문제처럼 뭐 할 수 있는 문제? 추론하는 문제로. 이게 지금 1학년 지문이기 때문에 다 설명을 넣어준 거야. 만약에 없다고 치면 여러분들이 제대로 읽었다면 어떻게 될 수 있어야 돼? 지금 가까운 거리일 때는 고주파 거리가 짧다라고 얘기하는 거. 먼 거리일 때는 당연히 저주파 이렇게 처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거는 이제 1학년이니까 친절하게 다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지. 넘어갈게요. 그래서 지금 어군 탐지기는 고주파와 저주파로 활용할 수 있는 거네. 봐봐. 이게 좋은 지문이라니까? 이거 내가 갑자기 1학년 지문인데 이렇게 흥분을 하네. 지금 우리 첫 번째 문단에서 음파 얘기해줬지. 그 다음에 지금 두 번째 지문에서는 고주파랑 저주파로 나눠서 설명했어. 세 번째에서는 뭐? 지금 음파를 속도 음파의 속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건 두 가지가 있었지. 밀도에 대한 거랑 그 다음에 수온과 수압으로 설명을 했어. 그 다음에 4문단에서 이제 구체적 사례를 제시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색깔 뭐 중요해서 아니야. 지금 저 분필이 자꾸 들어가네. 어쨌든 다시 5문단에서는 지금 뭐야? 어군 탐지기군이야. 어군 탐지기. 그런데 지금 이 어군 탐지기는 얘는 무엇을 활용하고 있어? 이거의 내용을 여기다가 적용. 2문단에 나오는 내용을 적용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지금 뭐 남았어? 얘 음파의 특성 3문단 거 남았지. 그래서 6문단에서는 어떻게? 얘를 이렇게 활용하는 사례로서 설명을 해주고 있다고. 얼마나 좋은 글이야. 그래, 이렇게 된다는 거니까. 지금 내용을 여러분들 수준에 1학년 수준에 맞춰서 좀 구성했을 뿐이지 여기에 나오는 구조는 정말 좋은 구조고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구조란 말이야. 볼까? 음파를 활용하면 지구온난화 연구에 대한 기초자료를 얻을 수 있다. 미국의 한 연구팀은 미국 서부 해안 특정 지점에 발신한 음파가 호주 해안의 특정 지점에 도달하는 시간, 이 부분이죠. 도달하는 시간을 주기적으로 측정해. 이를 통해 수온, 지금 수온이 높아지고 있대. 3문단에서 지금 수온과 수압이 높아지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음파의 속도가 빨라진다고 얘기했지. 지금 그거를 이용해서 문제를 낸 거잖아. 지금 지문에서 사실은 5문단하고 6문단의 차이를 보면 지금 그런 내용을 얘는 6문단에서는 숨겼고 그 다음에 5문단에서는 그거를 그냥 그대로 다 써준 거고. 높아지고 있다, 수온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 어떻게 알겠어? 시간이 점점 어떻게 되는 거야, 시간이? 속도가 빨라진다고 했으니까. 속도가 빨라진다고 했으니까 도달하는 시간은 어떻게 되겠어?
짧아지겠지. 지금 그거를 지금 이 부분에서 바로 3문단의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다시 돌아가서 맞아 그랬으니까 수온이 높아져? 그러면 지금 어떤 거야? 음파의 속도가 빨라지는 거지. 속도가 빨라져. 그럼 시간은 어떻게 되겠다? 어떻게 되겠다? 짧아지겠다라고 처리할 수 있어야 돼. 우리가 글을 읽는 것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 이렇게 해서 한 번에 이렇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왔다 갔다 이렇게 읽어야 된다고. 그럴 때 중첩되는 부분이 바로 어떤 부분이 되는 거야? 이 글에서의 핵심적인 부분이 되는 거란 말이야. 오케이? 지금 얘를 통해서 3문단으로 가서 확인해 주는 것. 그렇게 여러분들이 글을 읽어야 돼. 그냥 글을 끝까지 읽었으니까 끝. 그러니까 문제 풀어야지가 아니라. 아시겠어요? 아니 쉬운 글은 그렇게 안 해도 돼. 그런데 결국 우리가 지금 연습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야? 어려운 글을 잘 읽기 위해서, 어려운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시간 내서 나도 지금 따로 설명하는 거고 여러분들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거 아니야. 방법은 다 똑같습니다. 지문이 어렵든 쉽든. 그런데 쉬운 지문으로는 이런 방법을 조금 더 수월하게 연습해 볼 수 있잖아. 어려운 지문은 그게 잘 안 되니까 어려운 거고. 쉬운 게 돼야 어려운 게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지문은 아주 좋은 지문이었다. 지문의 길이는 짧긴 했고 그 다음에 문제도 쉽긴 했고 지문의 내용도 어렵진 않긴 했지만 구조적인 면에서는 따봉 하나 드릴게요. 아주 좋은 거야. 이걸로 연습하면 좋지. 그래서 제가 조금 이번 영상을 찍으면서 조금 흥분을 했습니다. 계속 볼게요. 결론 내렸다. 연구팀은 이러한 결과가 지구온난화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중에 하나라고 주장하였다. 그래서 세 번째 문단에 나오는 내용을 6문단에다가 적용해보는. 됐지? 얼마나 글이 깔끔해. 이런 글이 좋은 글인 거야. 지금 문제에 대한 설명은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제가 지문을 설명하면서 다 했기 때문에, 그리고 어려운 문제가 별로 없어서 다시 한번 지금 이 지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 마침 2회차에 어떤 지문도 이와 좀 유사한 형태가 있냐면 사회 지문 중에 경제죠. 지금 손익분기점을 설명하는 지문이 있을 거야. 지금 만약에 여러분 그 지문까지 풀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그 지문을 읽어보세요. 문제를 풀란 얘기 아니야. 다시 한번 그 지문을 보면 어떤 점에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이 지문, 음파 이 지문과 그 손익분기점의 지문이 유사한지 그것을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낼 수 있으면 지금 이 지점 때문에 이것 때문에 선생님께서 내가 비슷하다고 얘기를 한 거구나 라고 판단을 했다면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글을 읽은 거다. 혹은 지금 이 시간을 잘 활용한 거다. 잘 공부한 거다 라고 봐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영상, 요 독해, 요 비문학 독해 영상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